네, 자,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무겁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랭킹쇼 종목 탑10에서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수혜가 기대되는 관심 종목 탑10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분들입니다. 와온의 김동엽 최수청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 잘 선별해 봐야 되겠죠.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종목 탑10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대성 하이텍입니다. 공작기계 정밀부품 제조업체 이 대성 하이텍,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한다라는 소식에 전일 장중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 반도체, 방산까지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IRA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증설을 가속화하면서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전기차 모듈 부품을 생산하는데 컴팩트 이 머신리 센터가 쓰이는데 그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글로벌 로봇 업체 향 핵심 부품 공급에 대한 기대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배터리 3사의 미국 증설 수혜에 따른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 그리고 방산, 로봇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정밀 부품의 성장성 긍정적이다. 주가 저평가 매력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위는 대성 하이텍이 차지했네요.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경제사절단에 함께 동행하는 농기계 업체 TYM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조지아주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올 6월 완공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로 지난해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출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올해도 생산시설 확충,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연내 독일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해외 매출 다각화에 대한 기대 또한 더해지고 있는 TYM, 최근 주식 병합을 결정하고 27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만큼 일정도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9위는 TYM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8위입니다. 8위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바이오 쪽에서 나왔습니다. 지노맥 컴퍼니가 8위를 차지했네요.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또 방미에 나서죠. 미국 현지 업체와의 신약 개발 협력이라든지 기술 수출 기회, 그리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암정복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영향, 바이오단에서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노맥 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이 CDMO 기업을 인수하면서 향후 이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자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이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후에 바이오 쪽에서도 그 기대를 함께 걸어봅니다. 8위는 지노맥 컴퍼니가 차지했습니다. 10위부터 8위 종목 공개해봤고요. 10위 종목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 대성 하이텍입니다. 이 초정밀 부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쓰이는 분야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로봇, 방산까지 다양하게 쓰인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걸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최수창 대표님? 네, 일단 대성 하이텍은 전 세계 한 10개사 정도밖에 제조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초정밀 부품 스위스턴 자동 선반 제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와닿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 알려드리면 대성 하이텍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정말 영상으로 이 자동 선반이 도대체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영상 한 번씩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기술력은 사실 일본의 업체 노무라 부티시를 인수하면서부터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1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이 초정밀 부품의 자동 선반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로봇도 초정밀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방산이나 이런 쪽도,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방면의 전방 사업 쪽에 쓰임새가 다변화돼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거고, 최근에는 이것이 전기차 쪽에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이제 컴팩트라고 하는 머신 센터 이 장비인데 이게 뭐에 쓰냐면 전기차 장비 중에 배터리 케이스 가공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케이스 가공 장비면 엄연히 따져보면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 핵심의 전극 공정이나 조립 공정의 장비는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케이스 가공 장비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근데 주목되는 전기차 내용의 하나는 이 가공 장비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 모터용의 전기차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있는 이 코일 개발이 있거든요.
이 코일 개발에서 실적으로 현대차 협력사에 지금 이 개발해서 향후에 납품의 예정이 있는데 MSO 코일 개발하는데 이것이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 이 기술이 모터용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더 주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어쨌든 전기차 관련대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도 보였고 공교롭게도 방미를 하는 사절대 들어가면서도 단기 상승 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 어제 기술적으로 윗꼬리 달고 내려온 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 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소화하는 조정 국면을 좀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인 거 설명드리면 일단은 11,000원, 만 원이 깨지면 안 돼요. 11,000원, 만 원이 깨지면은 그 만 원 이탈되면은 추세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했다 조정 구간 있다가 한번 반등의 상승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 소화 과정 좀 지켜보면서 10,000원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또 관심 갖는 대성 하이텍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9위 TYM도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주식 병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도겸 대표님. 네, 맞습니다. 지금 TYM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큰 시세가 났던 종목이에요. 미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집 앞에 그 텃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뭐 앞에 밭 같은 개념이 네네. 아니라 이제 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농기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면서 굉장히 미국 쪽의 수출 호조를 가져왔고 그것들이 매출단과 수익단으로 연결되면서 작년 봄과 여름 사이에 큰 시세를 내줬던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이 나온 상태고 작년도 기준으로는 재작년보다 실적이 한 2배 반 정도 순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수익 증가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수익단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약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고 하는 건 이미 차차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체증하면서 늘면 좋지만 체감하면서 늘면은 시세가 먼저 꺾인다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겠고 아까 브리핑해 주신 대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나 또 미국 쪽에 수출 호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지아 공장이 내년도에 완공돼 가지고 조금 더 캐파가 늘어난다는 부분 다 좋습니다. 다만 실적이 차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병합과 관련된 일정이 지금 있는데 4월 27일부로 정지가 되고 네. 500원짜리 액면가가 이제 2,5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대신에 그러고 나서 5월 18일 날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5월 23일 기준으로 또 무상증자 50%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줄어든 주식 수의 반쯤은 또 내가 받는 그런 이벤트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최근에 주가라든가 가격 조정 이후에 뭐 경제사절단의 어떤 이벤트 아니더라도 충분히 병합과 무상증자 이후에 가격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연결해서 보면은 병합 전에 거래 정지 전에 조금은 편입해 놓고서 들어가시다 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8위 살펴보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미 경제사절단 122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바이오 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다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데 그 가운데 이번에 참가하는 이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 직접 전화 연결해보아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정부에서 또 이렇게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뭐 이런 의지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또 바이오가 많이 포함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부 의지에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그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 몇 개 기업들이 세계에서 상당히 글로벌리 선두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미국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미국에도 자회사도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자회사들하고 또 미국 내에 또 여러 그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또 그런 미국 내 파트너사들하고 좀 만나서 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될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이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이 젠001인데 올해 어떻게 진행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저희 젠 001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암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담도암을 대상으로 또 임상 연구가 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글로벌 제약 회사죠, 페링이라는 곳에서 리바이오타라는 그러니까 그 장내 질환을 해결하는 그런 신약이 승인을 받았었고, 또 올해 상반기 조만간에 아마 세레스라는 회사가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기 질환 쪽에서 약이 그러니까 그 승인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이제 위암 대상으로 아마 상반기에 위암으로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암 쪽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항암제를 개발하는 쪽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그 항암 반응 평가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을 때 저희 회사도 이제 항암 쪽에서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 글로벌리 탑 포지션을 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자폐증 치료제 없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자폐증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한 4% 정도가 되는데, 자폐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뇌에서 있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좀 더 증가시켜줬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증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의 자회사 사이오토라는 회사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작년 6월에 임상 1상을 종료한 상태이고요. 임상 1상에서 상당히 좀 자폐증에서 그 증상을, 코어 증상을 상당히 좀 그 개선시키는 객관적인 그 POC, 그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이제 임상 2상으로 좀 더 대규모 스터디를 통해서 진입을 하려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의 배지수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 업체 중에서 이 지노맨 컴퍼니가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는데 네. 이 여러 기업 중에서 그러면 제일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석 네, 대표님? 맞습니다.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마이크롬 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30조, 큰 시장인데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는 페링 테라피우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 회사와 더불어서 지금 지노앤 컴퍼니가 좀 앞서 있고 지금 현재 임상 2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앞서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관련주는 이제 고바이오랩 정도로 같이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미국 얘기하시다가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살아있는 균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개발 생산하는 라인이 필요한데 미국의 리스트맵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300억 정도 인수를 해서 지금 아마도 사절단에 갔을 때 아까 미국에 자회사 있다고 했던데 그걸 또 그 기업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에 결국 바이오라는 거는 어떤 도전의 과제잖아요. 그 기대감이 반영될 때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데 이 마이크론 과거에는 이제 암 관련돼서 움직였었죠. 이번에는 이 마이크론 바이옴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강하게 한번 시세가 불 때는 지노맨 컴퍼니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하고 지노맨 컴퍼니 하나 더 주목한다면 BP도까지도 이 섹터의 어떤 거래 대금이나 거래 움직임이 나오면 움직임을 추종하면서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위는 지노맨 컴퍼니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바로 7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보령인데요. 보령 과연 제약사로서 가는 걸까요? 우주산업으로서 가는 걸까요? 경제사절단 참여와 함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 사명을 보령제약에서 제약을 떼고 보령으로 바꾸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제약사 틀을 깨고 우주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라는 거죠. 미국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하는 엑시엄 스페이스에 투자를 했고 향후 우주공간 관련해서 약품 개발에 나서지 않을까? 보령의 우주사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엑시엄 스페이스와의 제휴, 또 우주 사업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는지 주목하자. 이런 가운데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방미에 나서는 보령 어떤 협력을 기대를 키워갈지 지켜보시죠. 7위는 보령이 차지했습니다. 6위 종목도 바로 공개해보죠. 6위는 경제사절단 내 LS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최근 본업에서 2차 전지의 역량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 2차 전지 소재, 황산니켈, 그리고 전구체 등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의지를 밝히면서 전기차 모멘텀이 주가 탄력을 불어넣어줬고 또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전선 관련주 상승에 또 같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미국 IRA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전력 부문의 성장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의 가치 재조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적정 기업 가치 무려 4조 5천억 원까지 증권가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시총이 3조 원이 되지 않는 LS 향후의 성장성 2차 전지 소재 가치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6위는 LS가 차지했습니다. 7위 보령부터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김도엽 대표님, 네. 보령이 우주 사업을 진출한다고요. 야, 이번에 사실 제가 경제사절단 포함된 122개 기업 중에 가장 정체가 모호하면서도 미스테리하면서도 기대감이 큰 회사가 사실 보령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항암과 관련된 약물에서 꾸준한 실적을 올리면서 본질적으로 일단 회사가 탄탄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우주지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미 2월 달에 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청와대에서 우주 개척자 개발자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령 대표가 참가를 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이상하죠. 우주 항공 회의하는데 보령 대표가 참가했다. 이미 근데 11월 달에 말씀 주신 대로 그 우주정거장 쪽에 그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회사에다가 무려 한 5천만 달러를 지분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얻은 지분이 2.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했지만 지분 비율은 작은데 어찌됐든 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우주 헬스케어 사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총대를 맸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거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에서 가서 우주정거장에서 인구가 살 수 있다 이런 시기가 오기에는 상당히 먼 미래다 보니까 이게 성공할지 뭘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그래서 투자 의견들도 좀 내리고 커버리지에서 제외도 하고 이러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다는 건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을 밀고 있고 2030년대에 달나라도 가고 2040년 정도에 화성도 간다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 보령의 어떤 미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모호하지만 앞으로 경제사절단 이후에 가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런 MOU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주항공이라든가 우주항공 헬스케어 쪽과 관련돼서 보령이 선두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이 이해하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950원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입니다. 이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저평가돼 있다는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주목해 볼 만하겠죠, 최수창 대표님? 네, 가는 종목이 잘 간다처럼 LS는 지금 시국, 현식 구간대에서는 계속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구리 가격 상승. 두 번째, 인프라 투자. 세 번째,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였다. 세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네 번째, 전기차 시대. 이게 다 지금 LS 그룹에 거의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LS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에서 변압기하다 이런 것도 개발하니까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구리선 해서 케이블. 그래서 LS 그룹은 현재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 성장하는 산업에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국민을 좀 보는 건데, LS 그룹은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지속적인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그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사실상 이 회사의 매출 성장이라는 게 이것이 급격하게 나타날 만한 사업군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매출이 10조 원대에서 연결법인 20조 원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제가 이 네 가지 성장 포인트들이 다 녹여져 있다.
그래서 제가 LS 구리해서 계속 얘기했던 구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르면 올랐지 계속 하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를 계속 강조를 해줬는데 LS는 올해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만 저 지난번에도 이 방송 코너에서도 이 방송에 또 다른 코너에서도 13만 원을 목표가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LS는 지속 성장의 모멘텀에서 흔들림 없이 갈 만한 우량주고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 이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정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 수혜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 종목부터 상위 순위권의 종목들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5위를 차지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도 정부가 세계 최초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 지원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수화학을 비롯한 전고체 관련주 고점 대비 힘은 빠졌습니다만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갑니다. 2차 전지주 내에서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이 미국 회사와 손을 잡고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수화학 연간 수천 톤 이상의 황화 리튬 생산이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에서의 투자, 업무 협약 등 그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부문과 정밀화학 부문 인적 분할을 결정한 바 있는데 그 분할 효과에 대해서도 향후 긍정적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부문의 전고체 배터리 신성장 동력 주목하자는 분석이네요. 5위는 이수화학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조금씩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위 순위권 4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노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분위기 무겁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래도 반도체주들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경쟁 속에 이번 이재용 회장의 경제사절단으로서의 방미, 과연 그 돌파구 마련 여부 주목되고 있고요. 이달 말 1분기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도 주목되고 있죠. 감산 발표 이후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가 가시화될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아온 삼성전자 7월 폴더블폰 신작 조기 출시 기대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 국빈 방문으로 향후 이재용 회장은 미국 사업 관련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3주간 더 머물면서 미래 사업을 구상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애플, 구글 CEO 만남까지 조율하고 있는 만큼 그 협력 강화 기대해 봅니다. 4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 대한항공이네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일본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기업 결합 승인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슈에 갇힌 주가, 향후 합병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주요 관건입니다. 1분기 실적은 아쉽게도 여객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화물 부문의 역성장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는 화물, 여객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한항공. 과연 주가 날개를 언제쯤 달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 3위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네, 5위 이수화학부터 또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이수화학입니다. 3월 초부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업과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0조 원 넘게 투자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좀 수혜 기대해 볼 만하겠죠, 김동엽 파트너님? 네, 뭐 물론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가장 이제 부각이 되는 거는 기존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LFP 배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이제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화재, 불이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개념의 배터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상용화된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가 과연 제일 먼저 상용화를 시킬 거냐 이제 시장의 선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 가속화를 위해서 어저께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또 그거에 대한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결의를 함으로써 훨씬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원래 그 SDI라든가 LG 같은 경우가 2027년 정도 보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서 빠르면 2026년도쯤에는 상용화된 전고체 배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로드맵을 통해서 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동사는 원래 뭐 윤활유 하면 이수화학으로 워낙 유명했던 회사고 기업 기반도 탄탄한데 미국의 그 엔지니어링 업체인 KBR하고 황화 리튬과 관련된 그런 그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미국 가서도 아마 그 더 공고하게 그런 계약과 관련된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미 황화 리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인데 동사가 데모 플랜트도 갖고 있어서 이미 1년에 20톤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범 운영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돋보일 수 있는 회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어제부로 확정이 되면은 사실 이게 약간의 이벤트 소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이 6만 3천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맞물리는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약 3년 정도 이후에 개화되는 전고체 배터리의 희망만 갖고서 계속 주가가 유지되기에는 조금 버거운 수준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4위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뭐 컨퍼런스 콜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와 맞물려서 삼성전자 언제쯤 6만 5천 원에서의 더 추가 상승 여력 키워갈 수 있을까요? 최수창 대표님. 지금부터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이번에 경제사절단에서 꼭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중소형 기업들도 생소한 기업들 찾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미국에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갔을 때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 우리나라에서 중요도는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국내 1등 수출 품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 수출에 있어서 한 20%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렸을 경우에 경제 위기가 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반도체법이 나왔는데 이걸 세세하게 보면 이게 무조건 다 규제가 아니에요. 협의 사항이에요. 상무부하고. 그래서 정말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 이런 협의 사항에서 뭐 기밀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협상력을 통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게 주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중국을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 업체한테 피해는 아닙니다. 향후에 더 먼 미래를 본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그 시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몇몇 사항들이 좀 불합리하고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뿐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 최소화하고 해결이 되는 기미가 나타난다면 반도체 업계는 이 좀 반등의 심리를 더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올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업황 반등에 대한 무게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반도체 업계는 한 6개월 정도의 경기 선행하는 것보다 좀 앞서서 선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올 때 매도 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져가야 되는 거. 오히려 지금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매수 자리를 잘 찾을까? 그러니까 좀 눌리는 거 살까? 아니면 지금부터 좀 모아나갈까? 이런 어떤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 2001년도 9.12 테러죠. 그다음에 2008년 서브판 사태 때
그다음에 15, 16년도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곡 나올 때 지금 그런 대바닥 변곡이 삼성전자 작년 하반기부터 터닝하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반도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반등 상승의 흐름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인데요. 이 자체적으로 뭐 사업은 코로나 때 이 승승장구했던 화물 줄었지만은 그래도 여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기대가 되는데 뭐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뭐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같은 경우가 그 남매 뭐 난이다 이래가지고서 그 형제들끼리 좀 싸우고 이럴 때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훨씬 돋보였고 코로나 때 아주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화물 운송 쪽으로 전부 다 좌석을 뜯어내고 이제 화물 나르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항공사였다 이런 이제 타이틀까지도 달긴 했는데요.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사그라지고 또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여객 수요는 조금 늘어나지만 이제 항공 쪽으로의 어떤 수요는 배 쪽으로 또 많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1분기 아까 브리핑 주신 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낮아진 상태라서 주가가 좀 부진한 양태가 됐는데 하나 이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브리핑 주신 대로 아시아나 항공과의 어떤 결합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해외 이제 많은 나라들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11개 정도는 승인을 받았고요. 말씀대로 EU라든가 미국하고 일본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정을 보면 EU라든가 일본 쪽은 빠르면 한 7월에서 8월 정도쯤에 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 미국 쪽은 아직 일정에 대한 부분이 좀 답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사절단 동행을 통해 가지고 그쪽과 관련된 돌파구를 좀 열심히 노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약간 의욕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합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에 1,000억 이상을 쏟아 부었다라는 최근에 회사 발표도 있는 만큼 원래 하반기가 지나기 전에 결합과 관련된 완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의지는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은 2분기 바닥 이후에 3분기부터 살아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번에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참여의 의지는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사실 주가 오른 거 전혀 없는 맞아요. 모양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장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힘든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장을 보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님은 이번 조정 끝에 2차 전지를 봐야 할까 반도체를 볼까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 시장에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서 흐름이 바뀔지 아니면 다시 2라운드를 시작할지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리스크가 많기에 한 발 더 물러나서 조금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이청우님께서는 중국 관련주 녹아내려서 성질나네요. 그러니까요. 생활에서 체감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아져서 리오프닝 관련주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줄이야 참 속상하네요. 다음 나우치리님은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요. 오늘 그래도 신재생 올라서 계좌가 빨간색이다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태양광, 풍력, 원자력까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죠. 이 빨간 기운 다른 섹터에도 번져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동백님은 정보 요정이신데요. 현대건설기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HD 현대인프라코어로 사명이 바뀌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HD그룹들 하나하나 이름 바꾸면서 통일해가네요. 이 시장이 내릴 때나 오를 때나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기대가 되는 그 수혜주 종목 탑10 이제 딱 두 종목 2위와 1위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2위 종목 공개해 봅니다. 네, 역시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풍산 그 수혜 기대가 높네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방산 모멘텀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이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하반기에도 구리 가격 상승 기조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여기에 유럽 탄약 공급 등 방산 부문도 호재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의 추가 상승의 힘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죠. 풍산이 2위를
자리를 차지했네요. 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그 수혜가 기대되는 1위 종목.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해보죠. 네, 1위는 하나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랭킹쇼 여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기대가 가장 높네요. 이번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면서 미국 IRA에 대한 효과 극대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 3조 2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미국 현지 태양광 시장에서의 성장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태양광 사업을 앞세워서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태양광 성장을 이끄는 한화솔루션 증권가에서는 6개월 목표가 14%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의 눈높이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한미 정상회담의 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한화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네, 2위 풍산부터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최수창 파트너님, 네. 가는 종목이 더 간다에 대한 맥락, 이 풍산도 이어집니까? 네, 당연하죠. 네, 그 풍산은 표현을 하자면 바늘하고 실을 관계인데 바늘을 더 많이 쓸까요? 실을 더 많이 쓸까요? 네. 실이요. 실이겠죠. 네. K2 전차, K9 자주포 무기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탄은 탄약은 누가? 풍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지금 관계가 러시아 관계가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만 무기 지원, 탄약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풍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방미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의제를 정확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유럽에 포탄 공급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상 수요는 엄청나는데 공급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나선다면 결국 풍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선반영일 수도 있고 또 뒤늦게 더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풍산은 실적은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올 상반기에 너무 핫해가지고 다들 2차 전지만 회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아까 LS라든가 풍산은 구리 관련돼서 올해 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포탄 관련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단기적인 어떤 흔들림은 신경 쓰지 말고 추세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과 동반 성장하면서 신고가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없이 기대감 갖고 신고가 내는 주식도 있지만 실적이 기반해서 신고가를 낸다는 것. 그렇다면 홀딩하거나 대응 전략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풍산은 이번에 방미의 사절단에서 핵심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와 같은 끌고 갔을 때는 신고가 나오는 6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현 파트너께서는 풍산의 기대 어디까지 갖고 계세요? 풍산에 대한 뭐 개인적인 기대는 최수창 대표님의 어떤 괴랑 좀 비슷한데 사실 뭐 전쟁 억제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무기는 잔뜩 갖다 놓되 탄약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예. 사실 이제 풍산에 대한 기대값이 많아지는 건 뭐 K방산에 대한 기대값이나 이런 것과 체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너무 당연하고 사실 이게 경기 위축과 관련해서 약간 상반된 개념이긴 하지만 구리 가격의 최근 상승은 경기 침체가 얕은 수준이다라는 전제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방산보다는 저는 경기 침체가 얕은 수준에서 조금 금방 끝나고 경기가 다시 좀 도는 쪽으로 봤을 때 경기 회복의 천병의 미스터 쿠퍼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풍산주가 다시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대망의 1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랭킹쇼 종목 탑10 단골 기업인데요. 정상회담 수혜주 1위에 꼽힌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일단 예 맞습니다. 랭킹쇼에서 1등 자리를 다관왕으로 차지했던 네. 종목이고요.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그래도 최근에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현재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 댓글에도 신재생 쪽이 오늘 강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의미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 쪽의 대표적인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기업의 주가랑 좀 견주어서 보자 이런 차원이고 뭐 최근에 퍼스트 솔라 그 일봉이라든가 몇 달짜리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이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사실 바이든의 대표적인 정책은 뭐니 해도 신재생이거든요. 탄소 중립을 하면서 에너지는 끌고 와야 된다는 관점에서
관련이 있고 또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대통령, 부통령 만나게 될 텐데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최근의 행보 중에 하나솔루션의 방문 일정이 가장 좀 돋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솔라허브라고 하는 방금 말씀 주셨던 3조 2천억의 투자를 통한 대규모의 그 태양광 산업단지의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등장했습니다만 1등의 자리를 조금은 자주 나와서 좀 지겹다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녀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수창 대표님은 하나솔루션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하나솔루션은 이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북미 시장에서 성공이다.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하면 하나솔루션이 모듈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앞으로도 그 성장,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투자하겠다? 그럼 하나솔루션.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북미 시장에서 앞으로 더 투자에 확대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건은 하나솔루션은 누가 얼마나 주주로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 맞추기보다도 중장기적인 흐름을 맞춘다면 국내에서는 아직 태양광 사업이 찬밥 신세를 좀 요즘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해외에서 또 북미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은 날이 날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북미 시장에서의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이다라고 관점에서 투자적인 관점 좀 길게 보면 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1위 단골인 데는 그 이유가 있다. 하나솔루션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는 기업 내에서 그 수혜 기대되는 대망의 1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네, 5위부터 1위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한미정상회담 수혜주 오늘은 김동엽, 최수창 파트너, 박수용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